지난 25일 경기 이천 특수전 사령부 제72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는 육해공군 전력과 미래 국군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기념 영상도 등장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군의 모습을 담은 영상에서는 2030년 대형 국방어를 책임질 한국형 전투기도 포함됐다. 그만큼 KAFX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업 분담금을 미납한 인도네시아와 재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찾으려 시도하는 등 KFX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KFX에 장착할 항공무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 KFX 개발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에서 9월 KFX 상세 설계에 필요한 미국산 공대지 폭탄 기술 자료를 확보했고, 현재는 소프트웨어 시험탄 확보를 위한 수출,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영배지 폭탄으로 는 1990년대 생산된 KF-16 전투기와 공격력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8차 KFX 자문위원회에서는 KFX의 성능 개량과 시험 평가, 양산시 가격 경쟁력 확보 개발 일정 지연 대비 등이 거론됐다. 반면 공대지 무장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전투기가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 항공 무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쌍발 엔진을 탑재한 KFX는 전략적 타격력을 요구받는다. 2022에서 2028년 체계 개발이 진행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다. 2016년부터 내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와 리그닉스원이 공동 탐색 개발을 진행하고 체계 개발 단계로 넘어간다. 개발이 완료되면 KFX와의 체계 통합을 거쳐 운용될 예정이다.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과 전투기의 체계 통합은 리스크가 큰 작업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지 불확실하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 감소가 필수인 이유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이 사업을 에드 주관에서 민간업체 주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리그 닉스원이나 한화가 주관 업체가 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탐색 개발 담당 업체가 체계 개발도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 수년 전부터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에 참여한 에드와 129 닉스원이 체계 개발에서 모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가 더 커지는 셈이다. 방사청은 에드와의 기술 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에드는 내부적으로 체계 개발 불참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나중에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 에드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탐색 개발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체계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용과 시간 기술적 리스크가 증거해 K-12 복합 소총처럼 개발 실패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그때 가서 대안을 모색한다 해도 실은 되기가 쥐수년이 걸린다.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한 KFX가 2030년대에도 KF-16 수준의 무장을 운영한다면 공군 전력 미제와 경제성 등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파워러스를 KFX에 장착하거나 F-15K 탑재용으로 추가 구매해 전력 공백을 메우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는 이유다. 최근 그리스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18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접국 터키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구매를 결정한 것이다. 인도도 최근 라팔 전투기 일부를 들여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전진 배치한. 라팔의 강점 중 하나는 장거리 공대지 능력이 다 사거리가 555km에 이르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은 오차 범위가 1m 이내일 정도로 정밀도가 높다. 적방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전략 표적을 타격한다. 프랑스 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 공습에 성공적으로 사용해 성능도. 라팔을 도입한 그리스는 터키를 인도는 중국을 상대로 상당한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는 비대칭 무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KF-X 개발 분담금을 미납한 인도네시아가 라팔과 러시아산 수호이 오스트리아 공군의 중고 타이푼에 관심을 보인 것도 마찬가지다. 중고 타이푼은 에어버스의 성능 개량을 받을 경우 3타이푼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다. 타이푼은 스칼프 스톰 섀도우 타우러스 장착이 가능한 전투기다. 이미 개발이 완료돼 실전에 쓰였던 무장을 빠르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가 고 타이푼 판매를 놓고 인도네시아와 협상에 들어간 상황에서 KF-X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현 정부 임기 말로 접어드는 정치적 환경도 변수다. 정권 말기에 예산 배정 등 개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조심스레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KF-X 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 등은 KF-X 띄우기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올해 국산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 행사와 KF-X 시제기 최종 조립 공개 등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된 효과를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는 당산업계 관계자는 내년 5월로 예정된 KF-X 시제 1호기로라고 행사를 한 달가량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 10월 서울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전시회와 정부 예산 확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벤트 효과는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강력한 지상 공격력이 없다면 KF-X는 전력화 수출도 어렵다. 어떤 방법이 KF-X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스텔스 잡는 스텔스기 띄운 미국 한국은 걸음마 수준. 2030년대 이후 글로벌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서서히 F-22와 F-35의 성능을 뛰어넘는 우주 괴물 6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시제품이 시험 비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한국은 F-35의 도입을 진행 중이다. 15일 미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윌로 펌이 공군 먹듯 담당 차관보는 미 공군협회 화상회의에 참석해 6세대 스텔스기 개발 계획인 차세대 공중 지배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됐다며 많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미 공군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시제기 시험 비행은 예상치 못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2030년대 초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던 세간의 예상을 깬 미국의 행보는 5세대 스텔스기처럼 6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로퍼 차관보는 차세대 전투기 제조사와 구체적인 성능 등은 물론 시험 비행 시점과 외형조차 밝히지 않았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중국, 러시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다만 시험 비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행 제어 및 임무 시스템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5세대 스텔스기보다 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려면 B-2 폭격기 처럼 꼬리 날개가 없는 외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꼬리 날개가 없다면 고기동이 어렵다. 폭격기라면 고기동에 대한 중요성이 낮지만 공중전을 치르는 전투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6세대 전투기는 F-35보다 항속거리가 길고 적재량도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기술로 데이터 분류 위협 분석을 조종사 대신 처리하는 방안도 마하욱 한없는 극초음속 무게와 레이저 무기도 장착된다. 로퍼 자관부는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은 디지털로 설계와 조립 등의 시험을 하고 있다. 제조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신속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항공기를 설계하고 조립해 시험하는 방식은 보잉과 사부가 개발한 T-7A 훈련기 개발에 로퍼 자관부는 개발 및 생산과 유지 과정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그는 신형 전투기를 디지털로 설계할 때 더 많은 전투기 제조사들이 참여해 거대한 제조 시설이나 막대한 비용 또는 노동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개 이상의 업체가 군용기를 만들던 19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공군은 6세대 전투기를 짧은 기간에 복수 기종을 소량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F-15나 F-16처럼 하나의 기종을 구매하면 성능 개량과 정비 등을 통해 30년 이상 운영했다. 안면 차세대 전투기는 설계 변경을 통한 성능 향상을 지속 8년마다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 16년 사용한 뒤 회 역시 킨다. 방산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50에서 80대를 구매한다. 디지털 설계를 통해 항공기의 공통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를 단순화한다. 이는 미국 방산업계의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 미 공군 전투기 프로그램은 경쟁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및 생산,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에 유리한 구조였다. 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개발 및 생산비를 낮추는 대신 성능 개량과 장정비 등의 마진을 붙여 이익을 얻었다. 공기가 생산된 지 1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유지비는 매년 3에서 7%, 비행시간이 3,500시간이 넘으면 점검과 정비비도 비싸진다. 프로그램을 수주한 기업은 수십 년 동안 이익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이유다. 한때 10개 안팎이 어떤 미국의 전투기 제조사들이 록히드 마틴과 보잉으로 압축된 이유이기도 하다. 미 공군이 오래된 전투기 운영에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는 대신 짧은 기간에 복수 기종을 소량 생산한다면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